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그날의 비행은 고급스럽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1등석에 앉은 승객들은 모두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천장의 부드러운 조명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져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비행기의 객실 문이 살짝 열리며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김준호 씨, 약 78세로 보이는 그는 낡은 회색 니트 코트와 가장자리가 해진 카키색 바지, 그리고 오래된 갈색 천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작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느린 걸음걸이와 함께 그의 눈에는 피로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온화함과 인내심이 엿보였다. 고요하던 객실 분위기는 갑작스레 무거워졌다.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고 몇몇은 속삭이며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감정이 객실에 가득했다. 여성 승무원 한지은이 젊고 전문적인 미소를 띠며 다가오다가 그를 보자 잠시 미소가 흔들렸다. 아저씨, 제가 보기엔 잘못된 자리에 앉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1등석입니다. 김 씨는 조용히 티켓을 내밀며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아가씨.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지은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예의 바른 미소를 이제는 판단의 눈빛으로 바꾸었다. 이 티켓을 아저씨가 사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선물로 주신 건가요? 김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떨리는 마른 손으로 티켓을 꼭 쥐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분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네요.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김 씨와 지은 사이의 대화는 곧 1등석에서 화제가 되었다. 우아한 승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아저씨, 지은이 이번엔 다소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제가 티켓을 다시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녀는 김 씨의 손에서 티켓을 받아들고 빠르게 숫자를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 살짝 주름이 잡히더니 티켓을 돌려주며 말했다. 티켓은 유효하네요. 하지만 아저씨, 여기가 아저씨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앞좌석에서 조그맣게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나섰다. 저 승무원이 맞아요. 저분 같은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잖아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마른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며 슬픔과 수치를 숨기려 했었다. 평소 조용했던 객실의 분위기는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로 채워졌다. 검정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아마 누가 대신 사줬겠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를 살 수 있겠어. 김 씨 옆에 앉아있던 세련된 드레스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중요한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티켓이 유효하다면 그분은 이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염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은은 그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살짝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여전히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젊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선 돈만이 아니라 품격도 필요하거든요. 저분의 옷차림을 보세요. 적합하지 않잖아요. 젊은 여성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히 답했다. 품격은 옷이나 외모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그녀의 말에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근처에 앉아있던 온화한 인상의 한 노신사가 입을 열었다. 저 젊은 아가씨 말이 맞아요. 이 공간이 1등석이라면 진정한 품격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는 겁니다. 티켓이 유효하다면 우리가 그분을 판단할 권리는 없어요. 노신사의 말에 객실의 분위기가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지은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제가 그분이 앉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의 존재가 어울리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제 입장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에 김 씨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옷깃을 정리하며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김 씨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아저씨,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저씨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김 씨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약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여전히 객실의 분위기는 무거웠고 몇몇 사람들은 속삭임을 멈추지 않았다. 저런 분은 정말 안 어울리잖아. 한 부인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멀리서 지우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1등석은 더 분명한 규칙이 필요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김 씨는 그 말들을 들었음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른 손은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얻은 이 비행의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캐빈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와 몰래 김준호 씨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반박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발 아래 놓인 낡은 여행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의 가까이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앞서 그를 변호한 적이 있었다. 아저씨, 저에게 조금 이야기해 주실래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왜 아저씨가 이 자리를 선택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 씨는 잠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비쳤다. 그는 캐빈 안을 둘러보며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는 호기심과 약간의 비웃음을 담은 시선들을 확인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아가씨야, 들려줄 이야기가 없네. 나는 그저 시골에서 태어난 촌스러운 노인일 뿐이야.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아왔지. 여기 앉아있는 건 나에게 꿈 같은 일이야. 그녀는 격려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씀해보세요. 때로는 작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도 있답니다.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점점 먼 곳을 향하는 듯했다. 그는 기억의 책장을 넘기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춘천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은 가난했지. 밭대기 몇 개가 전부였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지. 내 고향을 떠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나는 항상 꿈이 있었어. 내 아이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었어. 부모처럼 가난에 시달리지 않길 바랐지.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땅을 일구며 거칠어진 손바닥을 보며 번 돈은 모두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저축했지. 그의 말에 캐빈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몇몇 승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내 아내는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녀를 치료할 돈이 없었지. 김 씨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계속 말했다. 나는 2배로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어.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 일어나 농사를 짓고 논밭을 가꾸고 가축을 키웠지. 내 소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이 작은 마을을 떠나는 것이었어. 앞줄에 앉아있던 나이든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자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다들 성공했겠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네, 아이들은 다 잘 지내요. 내 큰아들 준영이는 파일럿이었어요. 그는 나에게 비행 이야기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대한 감정을 들려주곤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아버지, 언젠가 꼭 한번 해보셔야 해요. 하늘을 만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말을 멈추고 목소리가 떨렸다. 준영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제주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케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더 이상 속삭임도 비웃음도 없었다. 몇몇 승객은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가 떠난 후 김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딸 둘만 남았어요. 그들은 가정을 꾸리고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아 혼자 고향에 남았어요. 농작물을 재배하고 닭을 키우며 조금씩 저축했죠. 아무도 나를 하늘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내 꿈을 이루겠다고 결심했어요. 젊은 여성이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감동의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정말 존경해요. 아저씨는 가족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내셨고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기회를 만드셨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끈기의 여정이에요. 가까이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약간 부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안 좋은 말을 했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또 다른 승객, 앞서 김 씨를 비웃었던 젊은 남자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어요. 어르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급히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각자 자신의 관점이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를 깨달았을 때 변화할 줄 아는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캐빈 전체가 숙연해졌다. 이제 아무도 그를 비웃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모두는 연민과 존경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승무원이 그의 곁을 지나가며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처음부터 그를 지켜보던 승무원 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캐빈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김 씨는 천천히 낡은 여행 가방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의 아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새 아이는 아직 어렸다. 이게 내 전부예요.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에 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캐빈 내 공기가 김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은 후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웅성거리던 소음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침묵이 흐르며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긴 듯했다. 몇몇 승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김 씨가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느꼈다. 그러나 캐빈 구석에서 한지은 승무원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있었다. 김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딱딱함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가까운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이분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의 품격을 유지해야 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몇몇 근처 승객들에게 들리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예의를 잃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승무원님,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지 단순히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승무원님이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전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이곳은 서비스업입니다. 승객 모두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지은은 갑작스러운 비판에 순간 놀랐지만 여전히 굳은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손님, 저는 단지 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공간에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캐빈 앞쪽에서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말하는 이는 깔끔한 어두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지은과 다른 승객들을 향해 돌아보았다. 승무원님,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이룬 것입니다. 저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분이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대했던 방식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 남성의 강한 말에 지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있었고 다른 승객들의 꾸짖는 시선을 마주치며 눈길을 피했다. 그 순간 스피커를 통해 비행기가 30분 안에 착륙할 것이라는 방송이 들려왔다. 캐빈 문에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수석 승무원 박민서였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유리 액자에 담긴 명예 증서가 있었다. 캐빈 안은 갑작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민서는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복도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비행이 끝나기 전에 오늘 비행에 특별한 승객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캐빈 안 모든 시선이 호기심으로 민서를 향했다. 그녀는 엄숙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김준호님은 단순한 승객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김님은 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쌀재배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모든 승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조용히 김 씨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김 씨에게 다가가 꽃다발과 명예 증서를 건넸다. 김준호님, 항공사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님의 공헌은 많은 세대의 삶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민서에게서 꽃다발과 증서를 받았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번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캐빈 안은 갑자기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씨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다. 앞서 김 씨를 옹호했던 중년 남성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님의 공헌은 정말 위대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구석에 서 있던 승무원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김 씨를 볼 엄두도 내지 못했고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태도로 대했던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제가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실수에서 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것입니다. 김 씨의 부드러운 말에 캐빈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엔 무거운 침묵이 아닌 감동의 여운이 가득 찼다. 몇몇 승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끄러운 마음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큰 박수 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우며 김준호 씨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민서 수석 승무원의 소개는 그에 대한 초반의 모든 편견을 말끔히 지웠습니다. 그러나 기내의 감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꽃다발과 명예증서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음이지만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농부이고 아버지이며 늦기 전에 작은 꿈을 이루고 싶었던 노인일 뿐입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희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따뜻한 마음의 가치를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김 씨를 멸시하고 무례하게 대했던 승무원 한지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후회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김 씨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모만 보고 선생님을 판단했던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제 행동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지은을 바라보며 자상하지만 슬픔을 감추지 못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수를 깨닫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행기의 모든 승객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대하세요. 우리가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의 말은 한지은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행에서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다가와 김 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판단했던 제 잘못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깨닫고 나서 바로잡으려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기내는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감과 깊은 존경이 채웠습니다. 앞서 김 씨를 지지했던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저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마움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아무도 저를 지지하지 않을 때 당신이 해준 일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선의는 이 공간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몇몇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씨와 악수하거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과 눈빛만으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기내의 한쪽에서 박민서 수석 승무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지은에게 다가가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이 일을 계기로 당신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업계에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한지은은 여전히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꽃다발과 명예증서를 자신의 낡은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일어나자 다른 승객들은 길을 양보하며 미소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기내를 떠나기 전 김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행이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내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젊은 승객이 다가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제가 선생님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귀중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씨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행기 문틈으로 비치며 김준호 씨의 작은 몸집 위로 부드럽게 드리웠다. 그는 캐빈을 나서며 낡은 여행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한 꽃다발과 명예증서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이 특별한 여행에서 그가 가진 전부였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그의 조용한 떠남을 지켜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조용히 숙이며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마음속에 후회를 감추는 듯했다. 비행기 문가에 서 있던 승무원 한지은 씨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김 씨에게 말했다. 김 선생님, 제가 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격려의 말을 대신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공항 문턱을 넘어설 때 그는 잠시 멈춰 섰다. 한 항공사 직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새로 발급된 왕복 티켓을 건넸다. 그 티켓은 감사의 표시로 증정된 선물이었다. 김 씨는 약간 찡그리며 티켓을 들여다보더니 직원에게 물었다. 이 티켓을 현금으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직원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답했다. 그 점은 저희가 고려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 티켓을 사용하여 이루지 못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는 티켓을 조용히 여행 가방에 넣고 창밖 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이 경험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티켓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여러분이 김 씨라면 이 왕복 티켓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각각의 선택은 깊은 인간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현대 사회와 연결 지어보기. 김준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행기 1등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삶에서 외모나 개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선입견과 판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심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 씨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현실 속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헌신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과 지위가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아픔,
꿈,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자비와 공감을 선택해 그들을 대하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는 편견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각자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김 씨가 말했듯이 문제를 깨달았을 때 변화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 작은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